후회가 되기도 하고 좀 더 알아봤으면 혹시 할인은 뭐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셔서? 일단 네,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 네. 보니까 네. 다른 분들도 이거 불만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직진해갖고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고요. 핸드폰 거치가 애매해요. 차를 실외에 주차를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변속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예를 들면은 크렐 옵션을 안 넣은 상태인데 브레이크에 오일이요? 네, 그것 때문에 주차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새 차인데 네. 브레이크에서 소리 나고 뭐 네. 헬리콥터 소리 나고 네. 뒤에 뭐 구멍 뚫고 이러니까 기분은 나쁘죠.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그것도 말 많죠. 하이브리드라는 거에 네. 큰 기대를 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디젤을 하시는 게 만약에 차를 소렌토를 지금 계약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꼭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렌토 차량이고요. 차주님 저희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블랙 차량 차주이고요. 나이는 33살이고 목동 쪽 거주하고 있고 의료기기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차량 출고는 작년 11월에 되었고 옵션은 4가지 정도 들어가서 노블레스 트림으로 노블레스로? 네네. 옵션은 일단 첫 번째로 6인승 옵션 선택했고요. 선루프, 유보 내비게이션하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이렇게. 그러면 현재 키로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500km 정도 주행했고요. 혹시 이륜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비 때문에 구매하시는 게 많으실 텐데 4륜을 해서 연비를 내릴 이유가 굳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2륜을 선택을 했는데 지난 겨울 때 눈 많이 왔잖아요. 그때 언덕 한번 올라가는데 4륜 할 걸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2륜 한 게 연비는 잘 나와서 약간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보니까 등급도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있더라고요. 혹시 노블레스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처음에 프레스티지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시트가 가죽이 아닌 거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노블레스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노블레스를 한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죽 때문에 저는 노블레스를 했었습니다. 선택 옵션은 이제 추천하는 게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모든 차주님들이 느끼시겠지만 드라이브 와이즈는 필수인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처럼 이제 운전 보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막히는 길이나 고속도로에서 편리한 건 분명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충돌 방지 같은 옵션들이 차주들끼리 옵션값 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저도 몇 번 이제 후진하다가나 드라이브 와이즈 하는 중에 이제 사고 날 뻔 했을 때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선루프 굉장히 추천을 하는 게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와 선루프 엄청 크다 저희끼리 이제 표현하는 그 개방감 그게 너무 커서 마지막으로는 6인승 모델이 원래는 카니발 같은 차량들만 갔던 그 뒷자리에 그 안락함 같은 게 6인승을 하게 되면 저렇게 두 자리만 앉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타보시면 다들 이제 너무 편해하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어서 일단은 제가 선택한 옵션에서는 저는 후회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스마트 커넥트라고 핸드폰으로 차키 되는 거랑 블랙박스 내장돼 있고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무선 충전까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게 없어도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 옵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때 차를 계약할 때 많이 못 알아보고 계약을 해서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긴 한데 노블레스 트림을 할 거면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만 더 주면은 그래비티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비티 모델이 이제 모델 고유로 갖고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옵션 기능으로만 치면 그래비티 모델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돼요? 4,300 정도 들었고요. 할인은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취등록세 합치면 한 4,600만 원 정도? 결제는 삼성 오토 할부 했고요. 신차 할부. 구매를 하시기 전에 분명 다른 경쟁차 정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봤었죠.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모델 3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정부 지원금 받으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상태였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투싼도 신형이 나온다 그래서 고려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K5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추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랬을 때 아무래도 SUV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려 때문에 모델 3랑 K5를 배제를 하고 투싼이랑 얘랑 고민했는데, 투싼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 와이프 포함해서 네. 90만 원 중반 정도 나왔고요. 옵션 때문에 할인받은 것만 한 3,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득 넣으면은 얼마 들어가요? 풀을 해본 적은 없고요. 풀 가까이 넣어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는 한 1000k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제가 목동에서 여기까지 오고 이만큼 주행했는데 연비 지금 23km 지금 나오고 있고요. 80km 정속 주행으로 왔고요. 그랬더니 이 정도 나오는데, 제가 출퇴근이 60% 70%는 가다서다 하는 구간, 30% 정도는 그냥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게 주행해보면은 연비는 한 18km 19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차 자체가 그냥 하이브리드라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정숙성 같은 부분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실내가 너무 잘 나왔다, 공간이 넓게 나왔고 인테리어도 잘 나왔고, 그런 부분은 장점인데, 그 부분에서 오게티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상하가 나눠져 있는데 상부를 닫으면 하부도 닫아져요. 위에는 안 받고 싶고 아래만 받고 싶어서 달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좀 황당스러워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6인승 옵션이 있는 거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뒷자리가 사실 3명이 타면 좁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따로 앉게 되면은 개인 자리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기능이나 옵션 중에서의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크루즈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나 이런 걸 조절하는 센서가 가운데에 있어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옆에서 천천히 끼어들면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 부분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가끔 쓰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장점이면서 좀 단점이네요. 네. 그러면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차 안에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번 하면 지문이 바로 남아버리니까, 이렇게 관리 자신 없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부분은 더러워도 그냥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 상단부 때문에 반사돼서 백미러가 잘 안 보인다, 시야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은 이 가죽 시트 좋긴 한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블랙 시트를 설정을 못 하는데, 브라운 색깔 아니면은 밝은 색깔 두 종류인데 블랙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청바지를 입으면 정말 빨리 물들어요.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실내가 엄청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있으면은 핸드폰 거치가 애매해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동호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이거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의. 차를 실외에 주차를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쫀루프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워터스팟 같은 게 잘 생기긴 하잖아요. 근데 닦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가 크니까. 기존 소렌토나 바뀌어가면서 소렌토들 대부분 다 시트 포지션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딱히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와이프가 운전하려고 굉장히 앞으로 높이 당겨도 와이프도 이렇게 불편함을 딱히 못 느끼는 순조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버튼부 위치 좀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써보면 한 손으로 달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단지 전자식 기어 부분이 제가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얘는 전자식이다 보니까 차가 완전히 쓰지 않으면 기어를 돌렸을 때 기어가 안 들어가요. 제가 후진하고선 D를 넣었는데 차가 완전히 안 쓰니까 D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뒷차를 살짝 이제 찍은 적이 있고, 그건 운전 미숙 부분이긴 한데 좀 다이얼식이 약간 그 부분이 단점인 것 같아요. 승차감, 서스펜션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확실히 통통 튀는 편이 있어요. 디젤 모델들보다 탕탕한 부분이 있다, 약간 그런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북할 정도로 그런 튀는 느낌은 아니니까 충분히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가속력. 하이브리드니까 출력이 낮지 않냐 하는데, 도시주행용으로 차를 탄다 그러시면은 뭐 에코모드로 해도 충분히 부담 없고 이제 불편사항 없을 정도로 탈 수 있을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주행을 좀 하고 싶으실 때는 스포츠 모드 하면은 전혀 뭐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나이스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아요. 적당하다는 정도지 잘 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코너링은요? 저희가 막 쏠리거나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기존의 07년식 디젤보다는 약간 무거워요. 뭐 아반떼나 이런 차들은 확실히 돌려보면 가볍잖아요. 그 정도로 가볍고 이런 건 아니지만 스타렉스나
엑스나 이런 차들 핸들보다 막 무거워서 못 돌리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와이프도 운전하면서 뭐 핸들이 무거운 것 같다 이런 거는 못 받아 하니까 여성분이 운전하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 기어비랑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변속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예를 들면은 저속으로 언덕을 좀 올라가야 된다던가, 고속에서도 이 타이밍에 기어가 바뀌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보증기간 내외 수리에 관련된 여부인데 따로 수리를 받으신 게 좀 있으신지. 차량이 말이 많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기 배기구 쪽에서 얼음이 생겨서 터지는 사건도 있었고, 이제 엔진 쪽에서 이제 헬리콥터 소리 난다. 근데 저도 헬리콥터는 당첨이었고, 저도 몇 번을 들어갔다 왔는데 2번 들어갔을 때쯤에 이제 공식 발표 나왔던 게, 그게 원래 소리 나는 게 맞다. 카페에서 이제 게시글을 받고, 배기구 쪽에서는 이제 물이 고여서 겨울철에 쌓인 게 얼어갖고 저쪽에서 터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금방 바로 리콜 지침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오토큐 들어가서 구멍 뚫었고 물 거의 한 바가지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도 터질 뻔했구나 그런 느낌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월 고정 수입 한 300 중반 정도 되시면은 걱정 없이 그냥 타셔도 되지 않을까. 프라이브 가능하시지 않을까. 혹시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풍절음은 고속주행 안 하면 몰라요. 저는 노블레스 트림이라 일단 앞유리 빼고 창문은 한 장짜리 유리고, 트림을 올리면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 그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노래 틀고 다니면 잘 몰라요. 노래를 딱 끄고 조용히 운전하면 엄청 시끄러워요.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이상 밟으면 소리가 많이 나요. 이제 이 차를 사시기 전에 그래도 커뮤니티 조금이라도 보셨을 거잖아요. 네, 유튜브로. 그 당시에 어떤 게 좀 이슈였어요? 스파이샷 뜨고 잘 나왔다, 예쁘게 나왔다. 전 모델도 소렌토 굉장히 인기 많았고, 이번에 너무 각지게 디자인이 나와서 그거에 근거로 해서 지금 SUV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이는 거 아닐까. 하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는지. 부모님은 너가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하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끄는 친구 있고 K7 끄는 친구 있고 말리부 끄는 친구 있는데, 그들 눈에는 그들도 중형 차니까 얘도 중형 SUV고 그냥 비슷한 급으로 보였으니까 별말은 안 했는데, 타면은 다들 이 왜 이렇게 좋냐, 새 차가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다들 만족스러워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기존 제가 운전했던 소렌토보다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커브를 들어가다가 연석에 한번 뒷바퀴를 긁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진 사고, 뒤에서 누가 받겠지. 받으면 그때 교체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안 되는 거, 취등록세 감면이나 할인을 못 받는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이슈가 컸고요. 사전 예약 받을 때도 그것 때문에 하루 만에 바로 사전 예약 종료됐던 걸로 알고 있고, 기아에서 차라리 이제 할인 처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친환경차 할인 못 받아도 살 사람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가 다시 재판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일단 차나 빨리 나왔으면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라는 거에 큰 기대를 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드렸을 때는 뭐 22km 나왔고 뭐 18km, 19km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 밟는 스타일이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르막 내리막 또는 비 오는 것마저도 연비에 영향을 받거든요. 비 오는 날에 연비가 한 1, 2km 떨어져요. 연비를 너무 기대하거나 이러시진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뭐 이 차량에 있어서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드라이브 와이즈를 꼭 넣으세요. 가장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써봐서 알지만 정말 편하더라고요. 소렌토를 뽑으실 분들은 이왕이면 블랙 말고 그라파이트를 뽑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카니발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카니발도 손세차 해보시면 엄청 힘들잖아요. 저도 손세차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좀 점수를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4.5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5점은 블랙 시트를 설정 못한다는 거, 또 하나는 머플러에 구멍 뚫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자, 만약에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소렌토로, 그 대신에 등급만 그래비티로, 시그니처도 아니면 무조건 그래비티. 맞다, 사람들이 시그니처나 그래비티에 대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분들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그니처가 풀옵션으로 다 하면 더 비싸요.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비티를 시그니처의 상위 트림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노블레스보다 확실히 시그니처 트림이 훨씬 더 상위 등급인 건 맞는데, 그래비티가 표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비티가 최상위 트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소렌토를 지금 계약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썬루프랑 드라이브 와이즈랑 6인승 모델은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